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을 찾아온 톡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 먹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배변 훈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김민영 ABA 연구소 김민영 소장님께서 그 해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영상 보러 가실까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김민영 ABA 연구소의 김민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배변 훈련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언제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미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배변 훈련이 또래 아동보다 오래 걸리나요? 화장실에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것이 정상 발달 아동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자폐 아이들의 경우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 성공하기까지 평균 1.5에서 2년 이상이 더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동들 중에서는 의외로 빨리 가리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배변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나요? 기다리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발달이 늦기보다는 배변 훈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변비와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에 대한 공포나 어두운 방에서 혼자 서서 볼일을 보는 등의 독특한 루틴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기저귀를 입고 배변 활동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것이 고착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폐성 장애의 특징상 배변 활동에도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섞인 루틴으로 배변 활동이 형성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중재가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루틴을 다시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배변 훈련 시작해도 좋은 시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변기에 최소한 3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소변을 보는 주기가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될 수 있는 방광 조절 능력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스스로 팬티를 내리기와 올리기와 같은 자조 기술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유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공격, 자해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배변 훈련 선행 기술이 아직 없는데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있나요? 앞에서 언급한 선수 기술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6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 루틴을 만들어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활동 자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많이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화장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태라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활동들을 화장실에서 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변 훈련 선수 기술이 다 준비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배변 훈련하면 좋을까요?
일단 배변 훈련을 시작하신다면 기저귀는 더 이상 그 어떤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시는데요. 밤에 잠잘 때는 꼭 채우고 싶다 하더라도 아이가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변 훈련을 할 때는 쉽게 입고 벗기 편한 느슨한 옷을 입히시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여벌 옷을 준비해서 다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변 훈련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 주스와 같은 액체 종류를 많이 먹이면서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소변을 보게 합니다. 변기에 앉혔을 때 볼일을 본다면 바로 칭찬과 좋아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5분에 한 번씩은 팬티에 오줌을 싸지 않은 것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화장실로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면 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근처에서 활동이나 수업을 하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동형 변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5분에 한 번씩 팬티에 오줌 안 쌌네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요.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변기에 앉아서 오줌 싸기 훈련을 합니다. 이때 변기에 오줌을 싸면 바로 일어나서 칭찬과 좋아하는 강화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15분이 되어서 화장실에 갔지만 볼일을 보지 않았다면 그냥 데리고 원래 활동하던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15분이 되기 전에 화장실에 데리고 가기 전에 바지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변기에서 오줌 싸는 거야 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이가 점차적으로 변기에 오줌을 싸는 것을 성공하는 횟수가 더 늘고 소변을 참아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 아동이 실수하는 시간보다 조금 짧게 잡아서 화장실로 가는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변기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계속 하시다가 아동이 자발적으로 변기로 움직이는 행동을 2번 연속해서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아동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 먼저 지도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오줌 마려워, 쉬야 해 등과 같은 언어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나 일정한 제스처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말을 못하는 경우 바지 위에 손을 얹고 톡톡 두드리는 방법으로 변이를 표시하도록 지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분 훈련 완성은 어떤 상태인가요?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주기로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싸라고 하면 싸지만 혼자서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한다. 혹은 화장실 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만 가 혹은 안 가 라고 대답은 하지만 혼자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은 못한다 등이 대표적으로 배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공적으로 배변 훈련이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변이를 느꼈을 때 화장실 가고 싶다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화장실 변기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더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배변 훈련의 끝이 되겠지요. 네, 이제 배변 훈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배변 훈련은 제가 시켜보니까 최소 2달은 걸리더라고요. 많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배변 훈련을 시작하셨다가 2주 정도 하시고 나서 많이들 포기하시거든요. 지금 포기하면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해요. 성공할 때까지 배변 훈련은 지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배변 훈련을 실패하시거나 포기하시면 다음에 또 그만큼의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시작하셨다면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 배변 훈련을 해보시고 시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추천 도서를 보시면서 꾸준히 해보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배변 훈련 시작 전에 선수 기술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둘째, 선수 기술이 없을 경우에도 하루에 6번 정도 화장실 가는 루틴 만들기와 화장실이 익숙하고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해주세요. 셋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변의 표시를 말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제스처나 움직임을 변의 표현을 사용하니 그것을 파악하세요. 넷째, 엄마의 감을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기록해서 훈련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